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소방시설관리사 1차 시험 준비를 강의하게 된 소방시설관리사 최성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지금부터 소방시설관리사 관련돼서 이제 강의를 시작할 텐데요. 지금 이거 보시는 분들 중에서 많은 분들이 처음 시작하시거나 혹은 기초가 좀 부족하다 생각돼서 다시 한번 듣기 위해 보시는 분이 대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강의는 처음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에 좀 알고 있더라도 좀 공부를 하셨던 분들이라도 좀 이해하고 넘어가 주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처음 제 소방시설 관리사 준비하시면서 가장 궁금해 하시는 것들이 어떤 것이냐 하면 이제 그 난이도일 겁니다. 난이도. 소방시설 관리사 전체의 난이도는 2차에 뭐 포커스를 맞춰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상당히 높다. 화재 안전 기준을 거의 다 암기해야 된다. 정도는 알고 계실 것 같고요. 그럼 1차만 기준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난이도냐 생각해 보시면 뭐 지금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 중에서 뭐 기사 공부하신 분들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고요. 기사 자격증 다 가지고 계시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러면 기사에 보면은 이제 전기 분야 1차와 기계 분야 1차가 있었죠. 필기시험. 그 두 개를 합한 것에 대해서 한 1.5배 정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해 봅니다. 특히 이제 1차 시험에서 어려운 부분들이 어떤 거냐면은 기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80문제를 2시간 120분 동안 푸는데 관리사는 125문제를 125분 동안 풉니다. 결국 한 문제당 1분의 시간이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빨리빨리 읽고 이제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은 확인하셔야 되고요. 특히 지금 5과목 쪽에 가면은 지문이 굉장히 깁니다. 내용도 길고 그러면 읽는 데만 1분 정도가 걸리거든요. 그러려면 이제 계산 문제를 풀거나 기타 어려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시간을 확보해야 되는데 이렇게 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절반쯤 암기를 하고 들어가야 된다. 그래야지 이제 그 틀린 부분들도 미세하게 틀리기 때문에 그 좀 구분하기가 암기하지 않으면 구분하기 힘든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거는 뭐 그 내용 중에 보면은 뭐 건축법인데 소방법에 따른다라고 해서 틀렸다. 그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관리사 1차 공부하시면서 함께 하셔야 될 것이 2차입니다. 2차의 화재 안전 기준 중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 암기북이라든가 그런 데 보시면은 내용이 한 100개부터 한 800개까지 문제가 나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중요한 순부터 암기해 나가시면서 1차를 공부하시면 좋겠다. 그래서 비율은 어느 정도냐? 시간 비율은 1차 공부하실 때 1차를 50%, 2차를 50%, 5대 5로 나누셔야 되고요. 항상 마지막 가서 한 달쯤 남겨서는 뭐 1차에 집중하더라도 그 전까지는 5대 5 정도 비율을 나눠서 공부해야 된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1차가 너무 쉽다고 해서 우습게 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1차를 합격하지 못하면 2차를 볼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차에 충분한 시간을 두셔라. 그래서 5대5. 어떤 분들은 뭐 2차에 7, 뭐 1차에 3 정도 두시는데 몇 번 경험하신 분들이야 괜찮겠지만 처음 하시는 분들은 5대5가 맞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기초 이론인데요. 기초 이론 들어가기 전에 소방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 소방설비기사 1차가 어떻게 전체 구성되어 있는지 보시면요. 먼저 소방이 있죠. 사라질 소고요. 방은 막을 방입니다. 자, 사라지는 건 뭐냐? 우리가 불로 인해 사라지죠. 불. 자, 불을 보기 위해서는 불은 다시 그 연소, 불 연소라고 그러죠. 연소와 제어하지 못한 연소가 바로 화재죠. 화재 이렇게 나뉩니다. 그리고 그럼 이제 화재를 막는 거죠. 소방이라는 거는 화재. 그 화재를 막기 위해서는 크게 세 가지로 구성됩니다. 먼저 능동적 대처 방법이 있겠죠. 그 다음에 수동적 대처 방법이 있고요. 자, 대처하지 못할 때는 피난을 해야 되죠. 피난. 자, 능동적 대처 방법이라는 건 어떤 거죠? 불이 나면은
이거를 끄는 겁니다. 직접적으로 물이든 소화 약제든 사용해서 끄는 거죠. 이거를 소방 설비에 의한 대처가 되겠습니다. 능동적 대처. 자, 수동적 대처는 뭐가 있죠? 먼저 방화 구획이라든가 방화 시설들, 그 다음에 방염 시설들, 뭐 이런 것들. 그래서 화재가 발생하더라도 이제 견디는 거죠. 견디고 이걸 화재가 확산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로 수동적 대처고요. 피난, 도피하는 거죠. 피난 가는 겁니다. 자, 요 부분 요렇게 해서가 1과목입니다. 1과목이고요. 1과목에서는 안전론이라고 그러죠. 안전론을 다루게 됩니다. 1과목이 다루게 되고요. 자, 요거 소방 시설에 대한 거는 자, 5과목 소방 시설의 구조 원리를 하게 됩니다. 자, 연소가 발생하는데 이게 빠르게 발생하는 거 있죠? 그거를 위험물이라고 그럽니다. 위험물. 폭발하거나 뭐 그럴 수 있는 급속하게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물 관련돼서는 이제 4과목에서 위험물, 그 다음에 관리하는 거, 시설 설치 기준, 뭐 그런 것들 하게 됩니다. 자, 이제 이렇게 됐고요. 자, 여기서 전체적으로 이제 구조 원리라, 5과목에 대해서 원리가 있겠죠. 원리. 공학적 원리가 있죠. 공학적 원리가 있을 거고, 기술적 원리도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수리, 약재, 그 다음에 전기로 나눠서 다시 계산 문제라고 하죠. 그걸 하게 됩니다. 이게 2과목이고요. 전체적으로 이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규정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법규로 나타나게 됩니다. 법규. 이게 바로 3과목입니다. 3과목. 법규에서는 이제 소방기본법, 소방공사법, 소방시설 설치유지법, 그리고 이제 다중이용업소 특별법, 그 다음에 위험물 안전관리법까지 여기서 쭉 하게 됩니다. 이렇게 돼서 전반적으로 5과목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 기초이론은 이제 가장 근본적으로 알아야 될 내용이죠. 우리가 그래서 계산 문제를 한다거나 일단 전체를 이해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자, 기초이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차원과 단위입니다. 차원과 단위. 요 자체로도 시험 문제가 나올 수 있고요. 요걸 좀 기본적으로 좀 알고 들어가야 된다 생각됩니다. 먼저 차원이란 기본 물리량의 관계를 나타내는 지수다. 물리량이란 게 뭐냐? 우리가 어떤 상태, 그러니까 그것을 상태를 수치화할 수 있는 것을 물리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것이 이제 길이, 질량, 뭐 그런 것들이죠. 자, 그 중에서도 기본 차원과 유도 차원이 있습니다. 기본 차원이라는 거는 이제 가장 근본적인 차원이 되는 거고요. 기본 차원에는 어떤 것이 있느냐? 먼저 대표적인 게 길이가 있고요. 길이의 기호는 L이나 대문자 L로 표시하고요. 그 다음에 단위가 있습니다. 단위가 있고요. 단위는 미터입니다. 그 다음에 질량이 있고요. 질량은 M으로 표시하고요. 기호는 M으로 표시하고, 단위는 gram입니다. 그램. 대표적으로 쓰는 것이 킬로그램을 쓰고요. 킬로그램을 쓰고, 단위는 gram입니다. 그 다음에 시간이 있고요. 시간은 기호로는 소문자 T로 쓰고, 단위는 sec, 초죠? 씁니다. 요게 기본입니다. 모든 물리량은 이걸로 규정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7개가 있는데 기본 물리량, 기본 단위가 7개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차차 좀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 정도 더 알아야 될 게 온도는 기호로는 대문자 T를 쓰고요. 단위로는 칼빈을 씁니다. 칼빈. 우리가 쓰는 거 이제 도씨가 있죠. 도씨도 있고 화씨도 있는데 섭씨, 화씨가 있는데 뭐 요거는 보조 단위고요. 요게 칼빈이 공학 단위입니다. 자, 요거 4개 기호 반드시 알아두시고요. 단위 각각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렸던 단위 기본 차원이 이제 질량, 길이, 시간, 온도까지 칼빈 뭐 여기 몇 가지 더 있긴 한데 그 정도만 아셔도 충분하다 라고 생각됩니다. 이 기본 차원이고요. 다음에 유도 차원이 있습니다. 유도 차원. 기본 차원에서 항으로 표시된 물리적 양, 물리량이죠. 속도가 있습니다. 속도는 길이 변화에 따른 시간 변화입니다. 얘가 어떻게 되느냐? 그럼 단위는 미터, per sec가 되겠죠. 이런 것들. 그러니까 기본 단위에서 유도되는 단위가 바로 이제 유도 차원이다. 유도 차원이다. 그리고 차원계의 종류입니다. 차원계의 종류. 차원계에는 MLT 차원계가 있고요. FLT 차원계가 있습니다. MLT 차원계는 이제 질량, 길이, 시간으로 표현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FTL 차원계는 힘, 포스, 길이, 시간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보통 힘은 중량, 무게 같은 말이죠. 요런 뜻이 있다. 그리고 표시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절대 차원계, 그러니까 MLT 차원계가 있고요. 중력 차원. 자, 다음 단위입니다. 단위는 물리량의 크기를 측정하는 기준입니다. 물리량의 측정한 기준. 그러니까 길이 같으면 미터죠. 미터. 그 다음에 질량은 그램. 이 단위계에도 아까는 차원계에도 두 가지가 있었죠. 차원계에서의 종류는 질량이냐 무게냐, 질량이냐 중량이냐의 차이로 나타냈는데 단위계의 종류에는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CMS계냐 MKS계냐. CMS계는 센티메타의 C, 그램의 G, 시간의 세크. MKS계 단위계는 길이의 미터 M, 그 다음에 질량의 킬로그램의 K, 시간의 세크. 그래서 MKS 단위계라고 그러고요. 이 단위계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요거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모든 공식은 우리가 지금부터 하는 모든 공식은 MKS 단위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공식을 봤는데 이게 무언지 잘 모르겠을 때 단위는 MKS 단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좀 이따가 다시 그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할 텐데 그때 가서 다시 한 번 더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도 단위계입니다. 기본 단위계고요. 유도 단위계는 기본 단위계에서 2개 이상의 조합을 한 유도 단위계. 그 차원계에서도 마찬가지죠. 차원계에서도 유도 차원계가 있었죠. 그거는 이제 기본 차원에서 이제 조합한 겁니다. 결국은 같은 말입니다. 유도 단위나 유도 차원이나 그걸 기호로 쓰면은 차원이고 그 단위로 쓰면은 단위계가 되는 거고. 먼저 면적은 미터에서 유래됐죠. 미터에서 유래된 면적이고요. 길이를 3번 곱하면 먼저 미터 길이입니다. 길이. 이거를 길이를 2차원으로 확장해서 곱하면 면적이 되죠. 면적. 그래서 미터가 되고요. 미터를 곱하니까는 미터 제곱이 되죠. 그 다음에 최적. 최적은 면적에다가
높이를 곱한 거죠. 그래서 미터 세제곱 최적이 되고요. 자, 요게 기본 단위계고요. 기본 단위고 요게 다 유도 단위가 됩니다. 아까 예로 속도를 들었었죠. 속도도 미터 퍼 세크 속도죠. 자, 이거에 가속도가 있습니다. A. 가속도는 A로 표시하고요. 기호는 자, 미터 퍼 속도에 대한 시간에 대한 속도 변화이기 때문에 세크에다가 속도를 넣습니다. 그러면은 미터 퍼 세크 제곱이 되죠. 자, 요런 단위들 이게 유도 단위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MKS 단위계는 CGS는 센티메타 제곱, 센티메타 세제곱 그랬죠? 밀도나 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센티메터, 그램, 세크로 표시되면은 CGS 단위계, MKS 단위계는 메터, 킬로그램, 세크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중력 단위계입니다. 중력 단위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중력 단위계는 포스를 씁니다. 자, 킬로그램 포스. 자, CGS계는 그램 포스. 나머지는 똑같죠? 기본 단위계 했고요. 유도 단위계입니다. 유도 단위계 마찬가지입니다. 센티메타 제곱 들어가고 비중량 같은 경우는 그램 포스로 들어갑니다. 이거는 그램 포스에 대해서는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MKS 단위계는 킬로그램 포스, 힘은 킬로그램 포스. 중력 단위계가 아니라 여기 절대 단위계에서는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힘이 뉴턴이죠. 뉴턴. 여기 차이가 있다. 그건 어떻게 다른지는 좀 이따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단위 잘 한번 봐두시고요. 다음, 자, 국제 단위계, SI 단위계가 있고요. 국제 표준 단위계는 7개의 기본 단위와 2개의 보조 단위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절대 단위계, 지금 다 쓴 건 아닙니다. 많아서 굳이. MKS 단위계, 중요하다고 그랬죠. MKS 단위계. 그 다음에 밀도, 유도 단위계는 이런 것들이 있다. 한번 다시 쭉 얘기될 겁니다. 자, 단위와 차원이죠. 차원. 아까는 킬로그램은 질량 나타내는 M, 시간은 T, 길이는 L로 나타내는 차원입니다. 우리가 단위만 알면 요거 세 개를 알고요. 요거 세 가지를 알고 그 다음에 단위만 알게 된다면 차원은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요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힘이죠. 자, 이걸 한번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부터 한번 봐야겠네요. 전체 단위를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힘입니다. 속도까지 했죠. 속도는 단위 소문자 V고요. 이제 L per T 단위로 표시하면은 메타 per sec입니다. 가속도 잠시 했었죠. A는 소문자 V per 시간에 따른 속도 변화량, 그게 가속도죠. 단위로는 메타 per sec의 sec죠. 그러면은 메타 per sec 제곱이 됩니다. 자, 힘입니다. 힘은 포스, 그 다음에 질량 곱하기 가속도입니다. 자, 힘의 단위는 뉴턴이죠. 대표적인 유도 단위입니다. 뉴턴, 유도 단위. 자, 요거는 킬로그램 메타 퍼 세크 제곱이죠. 가속도의 단위. 그러니까 요거는 뉴턴으로 표시합니다. 뉴턴. 힘에는 아까 중력 있었죠? 중력. 또는 무게의 단위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킬로그램 포스라고 합니다. 포스. 여기 F에 어떤 뜻이 있느냐 하면은
9.8 메타 퍼 세크 제곱이라는 그 수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중력 가속도죠. 그런데 중력 가속도에는 G가 있고요. G도 9.8 메타 퍼 세크 제곱입니다. 이 중력 가속도는 변하는 값입니다. 한마디로 지점마다 중력 가속도가 다를 수 있겠죠. 지구에 따라서. 그래서 중력 가속도가 몇이다 그러면 바뀌는데 여기에 나오는 그 F의 중력 가속도는 바뀌지 않는 값입니다. 무게이기 때문에. 예? 그냥 무게가 변할 수는 있지만 요 값 자체는 변하지 않는다. 중력 가속도는 변할 수 있지만 변해서 무게가 바뀔 수 있지만 요 값 자체는 변하지 않는다. 왜? 힘을 나타내기 때문에. 힘의 값이 바뀌면 안 되겠죠? 1kg 포스라는 힘이 중력이 바뀌었다고 해서 바뀌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힘의 기준이 값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 값을 이렇게 변화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1kg 포스는 1kg 곱하기 9.8 메타 퍼 세크 제곱으로 치환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요거는 어떻게 되냐? 9.8 kg 메타 퍼 세크 제곱이 되죠? 그럼 요 값이나 요 단위가 같죠? 단위가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9.8 뉴턴이 됩니다. 그래서 1kg 포스는 9.8 뉴턴이다. 자, 요게 변화를 정확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만약에 중력 뉴턴으로 줄 수도 있고요. 문제에서는 그 기사 시험에서는 그렇진 않죠. 이렇게 변하는 게 없는데 관리사 시험에는 난이도가 있죠. 난이도가 있어서 줄 수 있습니다. 중력으로 줄 수도 있고, 중량으로 줄 수도 있고, 중량으로 주는데 중력 가속도가 바뀔 수도 있고, 그쵸? 복잡해지죠. 그래서 기초를 단단히 가져가셔야 됩니다. 자, 요거 이렇게 바뀌는 거 잘 봐두시고요. 또 이제 압력의 단위가 있죠. 압력의 단위. 압력 P. 압력 단위는 파스칼입니다. 파스칼은 FA입니다. 자, F는 뉴턴이죠. 단위는 면적이죠. 메타 제곱. 그래서 1뉴턴 메타 제곱은 1 파스칼이다. 자, 그럼 뉴턴은 다시 단위 우리가 알고 있죠? 다시 단위 한번 풀어봅시다. 킬로그램 메타 퍼 세크 제곱. 여기 곱하기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메타 제곱. 자, 요거 단위 바뀌죠? 킬로그램 메타 제곱 퍼 세크 제곱. 이러면은 단위가 요거 지워지고 킬로그램 메타 세크 제곱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단위 이제 파스칼이 단위입니다. 여기 파스칼. 예. 다음에 1의 단위입니다. 1. 기호로는 W를 쓰고요. 단위로는 Joule를 씁니다. Joule를 쓰고요. 자, 얘는 FD입니다. 요거 D는 길이입니다. 길이. 그래서 단위가 뉴턴 메타가 1이다. 뉴턴 메타. 이거를 풀었으면은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 제곱이죠. 그 다음에 단위 여기 미터 길이. 그러니까는 힘을 1m 정도 움직일 정도로 힘을 가한 거 1이다. 그래서 1은 힘이 가해지고 움직여야지만 1m를 움직여야지만 1이 된다. 라고 나타내고요. 그래서 요거를 단위를 정리하면은 킬로그램 미터 제곱 퍼 세크 제곱이죠. 자, 요게 주울입니다. 주울. 단위로 표기한 겁니다. 단위로. 다음 1율입니다. 1율. 보통 P라고 하고요. 파워의 약자입니다. 파워. 이건 압력의 P는 프레스, 누르다. 1율은 파워. 단위는 와트고요. 얘는 W 시간당 1 한 양입니다. 시간당 1 한 양. 그래서 얘는
뉴턴 메타 퍼 세크가 되겠죠? 단위로 보면 뉴턴 세크가 되고, 얘는 요 단위가 나오겠죠? 요 단위 줄이니까 킬로그램 미터 제곱 퍼 세크 제곱분의 세크입니다. 그러면 킬로그램 미터 제곱 퍼 세크 3승이 되겠죠. 자, 요런 단위가 나옵니다. 우리는 또 와트를 하면은 P는 VI 전기에서 VI 나오죠. 그 교류에서는 루트 3 3상 루트 3 코사인 세타 같은 겁니다. 이 와트나 여기 있는 P나 같은 P입니다. 그래서 전동기 동력에서 수동력까지 갈 때 여기에서 전류를 구할 수도 있겠죠. 전기 동력이 동력 같은 힘이니까. 자, 그건 간단하게 또 나중에 또 다시 얘기할 거니까 뭐 요 정도 알고 계시면 될 듯 합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게 있겠죠. 자, 넘어가네. 계속 나옵니다. 단위, 길이. 자, 먼저 밀도. 밀도는 로로 표시하고요. 특별한 단위는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킬로그램 별도 유도 단위는 없고요. 메타 3승입니다. 로로 표시합니다. 자, 요거 그러니까 단위 최적당의 무게죠. 단위 최적당 무게. 그러니까 밀도가 높으면은 무겁죠. 같은 최적인데 무겁다. 질량이 높다. 그러니까 밀도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비중량. 밀도는 이제 질량에 대한 대비인 거고요. 비중량은 무게에 대한 대비입니다. 중량에 대한 대비. 이거는 감마로 쓰고요. 로지, 이건 중력 가속도 G. G는 9.8 메타 퍼 세크 제곱. 일반적으로 쓰죠. 그래서 요 단위를 보면은 자, 킬로그램 미터 3승 곱하기 9.8 메타 퍼 세크 제곱. 자, 이렇게 하니까 요거 지워지죠? 하나씩. 그러면 결국 단위는 어떻게 되느냐? 킬로그램 퍼 미터 세크 제곱이 비중량의 단위다. 그럼 요걸 킬로그램 포스도 만들고 싶다. 그러면은 자, 요거 있죠? 요거 단위. 요 단위 킬로그램이랑 미터 퍼 세크 제곱.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 제곱 분의 미터 3승 놓을 수 있죠? 그러면은 킬로그램 포스 퍼 메터 3승이 되죠? 자, 단위. 비중량의 단위는 요것도 있고, 요렇게 쓸 수도 있고, 요렇게 쓸 수도 있다. 요거는 중량 단위계. 요거는 절대 단위계로 쓴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각 이런 단위들을 오물딱조물딱 해가지고, 이렇게도 만들 수 있고, 저렇게도 만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제 그 문제를 봤을 때 단위가 바뀌거나 그랬을 때 당황하지 않습니다. 비중량을 줘놓고 중력 가속도를 주고 밀도를 구해야 되는 문제가 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밀도를 주고 이제 중력 가속도를 주고 비중량을 구해야 되는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때 단위를 보지 못하면 여러 가지 단위를 꼬아낼 수 있거든요. 그때 적응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따로 뺐던 이유도 바로 그런 어떤 변형에 적응하기 위해서 제가 심하게 나왔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다음은 간단해집니다. 이거 우리가 단위를 아까 이렇게 쪼물딱쪼물딱 해서 이렇게 만들게 되면은 간단하죠. 나머지 요거 뭐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거는 미터가 2개니까 길이가 2개인 거죠. 그럼 L의 제곱. 그 다음에 길이가 3개니까 L의 3수. 자, 속도는 미터 퍼 세크죠. 그러니까 여기 마이너스 1이 들어갔죠. 마이너스 1이 들어가면 분모에 들어갔다는 거죠. 분모. 그 다음에 L은 그냥 마이너스가 없는 거는 분자. 그 다음에 가속도 길이 L. 그 다음에 속도 시간의 마이너스 제곱. T의 마이너스 2승. 자, 그렇게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자, 힘. 뉴턴이죠. 뉴턴의 단위를 이렇게 풀 수 있죠. 풀면은 킬로그램은 M, 그쵸? 질량, 매스를 뜻하죠. 길이는 L, 길이.
t 시간. 요거는 분모에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제곱. 압력 요렇게 구해서 요걸 찾아내게 되면은 요 기운 찾아내게 되면은 이렇게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그쵸? 자, 이렇게 단위가 바뀌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다음에 우리는 자, 중력 단위계로 가면은 중력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죠? 그거는 누구냐? 묻는 사람 마음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킬로그램이 이렇게 바뀌었죠. 왜 이렇게 바뀌었는지 다시 한번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킬로그램이 이제 중력 단위계로 바꿔볼게요. 이게 절대 단위계인데 중력 단위계로 바꾸려면은 중력 단위 킬로그램 포스죠. 킬로그램 포스를 써야 되는데 포스가 우리는 제가 말씀드렸죠. 9.8 가속도 9.8이라. 자, 그러면은 그러니까 메타 퍼 세크 제곱이죠. 단위만 쓸게요. 단위만. 그러면은 이걸 상쇄시키려면은 역수를 곱해야겠죠. 세크 제곱 퍼 미터. 그러면은 우린 요거는 포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킬로그램 포스 단위만 쓴 겁니다. 그러면 얘는 세크 제곱 퍼 메타 이렇게 나오겠죠. 자, 요거는 우리가 포스를 만들기 위한 거니까 포스는 9.8 메타 퍼 세크 제곱이다. 자, 맞죠? 세크 제곱 퍼 포스에 메타 퍼 세크 제곱이 있죠. 가속도 여기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나니까는 그럼 포스는 포스 L 길이 T의 제곱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다 마찬가지입니다. 힘도 마찬가지고요. 힘은 뉴턴을 알면은 요게 이렇게 된다는 거.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냥 포스를 만들면 되겠죠. 단위만 보면은 이렇게 포스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자, 밀도도 마찬가지죠. 밀도도 오물딱조물딱 해서 만들 수 있습니다. 밀도 한번 볼까요? 킬로그램 퍼 메터 3승이죠. 여기서 이 바꾸기 위해서는 메터 퍼 세크 제곱 다시 세크 제곱 퍼 메타. 그러면은 킬로그램 포스가 돼. 요거랑 해서 킬로그램 포스가 되죠. 킬로그램 포스. 그 다음에 얘랑 남네요. 세크 제곱 메터 3승. 밑으로 들어가서 3승이니까 몇 미터 4승이죠. 4승. 자,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럼 포스하고 시간은 2t 제곱. 그 다음에 길이는 마이너스 4승. 이렇게 나옵니다. 자, 우리가 요거 단위가 우리가 이렇게 바뀌는 거 잘 알고 오물딱조물딱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단위는 바로 그 MKS계 단위, 킬로그램 세크 메타다는 거. 이것도 MKS죠. 그런 것들 한번 봐주시면 되고요. 점도는 이제 끈적임입니다. 끈적임. 이것도 다음에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단위계 접두사입니다. 접두사는 자, 우리가 킬로그램이 있습니다. 킬로그램. 이 K는 그 접두사 K죠. 그래서 10의 3승을 나타내는 그램입니다. 10의 3승 그램. 그럼 킬로그램만 있냐? 뭐 메가그램도 있을 수 있습니다. 메가그램. 왜 메가그램 없어요? 메가그램 있죠. 이건 10의 6승 그램입니다. 그 다음에 기가그램이 있겠죠? 기가그램. 10의 9승 그램. 뭐 테라그램도 만들 수 있습니다. 테라그램. 10의 12승 그램이다. 키로, 메가, 기가, 테라는 우리 컴퓨터 할 때 뭐 킬로바이트, 메가바이트, 기가바이트, 테라바이트 요즘 나오죠. 그래서 이런 건 뭐 어렵지 않게 아실 겁니다. 그 다음에 소수점입니다. 소수점. 그럼 센티그램은 없느냐? 존재합니다. 10의 마이너스 2승 그램. 그 다음에 그러면 미리그램도 있겠죠? 많이 들어보셨죠? 뭐 100mg. 이거는 10의 마이너스 3승 그램입니다. 그래서 1000mg은 뭐냐? 우리 보통 뭐 비타민C 먹으면 1000mg 있죠? 요거는 10의 100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그램이기 때문에 1g입니다.
이렇게 변환되는 거 어렵지 않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미리, 그 다음에 나노그램. 자, 이건 10의 마이너스 6승그램입니다. 10의 마이너스 6이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마이크로, 나노, 이건 마이크로입니다. 마이크로, 나노그램, 10의 마이너스 9승을 뜻하죠. 무지하게 작은 양이죠. 이런 단위를 보통 나노까지 쓰나? 가끔 나오기도 할 겁니다. 이 전기에서는 피코, 피코, 여기까지 쓰기도 합니다. 피코. 10의 마이너스 12승, 피코까지 쓰기도 합니다. 전기에서는. 자, 요거 들어가는 거는 뭐 어렵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숫자를 문자로 바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떤 숫자냐? 요 숫자들을 요 문자로 바꿨다. 숫자로 쓰기 귀찮으니까 짧게 쓰려고 바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얘기가 이런 것들입니다. 자, 키로, 메가, 기가, 테라, 펩타. 자, 센티. 센티는 10의 마이너스 1성, 100분의 1이죠? 100분의 1. 미리는 1000분의 1. 그 다음에, 마이크로는 10의 16승, 마이너스 6승분의 1. 10의 마이너스 6승. 그 다음에, 나노는 10의 마이너스 9승이다. 9승이다. 그러니까 이건 10의 9승분의 1이다. 굉장히 작은 양이죠. 이렇게 단위가 바뀔 때 이제 곤란해하지 마시고요. 여기 숫자가 있다라는 거. 그래 지금 대시는 아마 데카라든가 헥토는 이제 압력이 좀 나오죠. 헥토파스칼 그러고 기압이 나는 헥토파스칼. 뭐 그런 것들이 나옵니다. 자, 대시는 데시벨에서 우리가 쓰죠. 데시벨. 그 경종 소리. 데시벨. 데카는 쓰는 게 아마 지금 문득 기억은 나는 건 없습니다. 아마 안 쓰는 것 같습니다. 10의 마이너스 1승. 10의 마이너스 1승, 2승, 3승. 약간 칸이 좀 좁아졌네요. 어쨌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것들. 자, 요거 숫자가 아니다. 문자다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주요 단위 변환. 자, K는 키로죠? 1000이 있다. 10의 3승이 있다. 미터는, 센치는 1m는 100cm. 센치는 10의 마이너스 2승이다. 100분의 1이다. 이런 단위들, 전환들,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요게, 숫자가 아니라, 문자가 아니라 숫자한다. 숫자를 문자로 바꿔놨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숫자를 문자로 바꿔놓은 거다. 보시면 되고요. 다음에 또 인치. 가끔 문제가 나옵니다. 인치. 1인치는 몇 센치인가 아니면은 뭐 그렇게 계산하는 문제 잠깐 나옵니다. 어렵지 않게. 피트는 3.48. 자, 인치는 원래 기준이 뭐냐? 사람 손가락 마디였습니다. 손가락 마디. 가운데 손가락, 가운데 마디가 보통 2.54cm 정도 되는데 사람마다 다르죠. 그러니까 대충 해서 뭐 요걸 했다라는 거고요. 피트는 발입니다. 발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30.48cm에서 되는 길이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인치는 좀 기억해 두시고요. 바뀔 때 좀 중요하게 쓰입니다. 피트까지는 뭐 피트도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당연히 킬로미터나 미터는 잘 아시죠? 그 다음에 면적은 이제 그 가로 세로 곱한 거기 때문에. 자, 단위의 변환. 단위도 수학적으로 약분이 가능하다. 아까 보여드렸던 것들, 뭐 미터랑 미터 제곱이랑 분자 있는 미터랑 분모 있는 미터 제곱이랑 약분했었죠. 수학적으로 다 약분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단위는 다르지만 물리량이 같은 수를 분자 분모를 모두 1로 두면 된다. 자, 단위를 변환할 때 1인치는
2.54cm이기 때문에 예. 자 1인치는 2.54cm죠. 단위가 1이 되는 거죠. 이 빼기 같은 느낌이 있네요. 그러면은 1cm는 1cm 곱하기 분자분모 다 두면 되죠. 1인치에 두고 약분할 거는 밑에 들어가면 되니까 2.54cm 이거는 단위가 약분되니까 0.357이 나오고요. 반대로 센치를 인치로 바꿨는데 인치를 센치로 바꿀 수도 있겠죠. 자 그럼 1인치는 1인치는 곱하기 2.54cm 곱하기 1인치죠. 하면은 약분되고 2.54cm가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2.5인치다. 2.5인치다. 똑같죠? 1인치 곱하기 2.54cm는 뭐 약분되고 계산기 두들기면은 뭐 어떤 숫자가 줄줄 나오겠죠. 그렇게 쓰시면 됩니다. 자, 변환. 단위 변환 어렵지 않습니다. 단위 변환. 자, 이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식의 대부분은 MKS 단위가 정의된다. MKS 미터, 킬로그램, 세크. 자, 그리고 힘은 뉴턴. 뉴턴 아시죠? 뉴턴은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 제곱. 1kg을 1m per sec로 가속시키는 것이 1뉴턴의 힘이고요. 파스칼, 뉴턴 A죠? 단위는 면적, 메타 제곱이고요. 단위는 파스칼, 파스칼이다. 파스칼도 MKS 단위계입니다. 압력 P가 나왔다. 그럼 단위를 모르겠다. 파스칼로 그냥 넣으시면 됩니다. 동력, 와트, 기사시험 때 킬로와트는 뭐 해가지고 0.169 넣고 숫자 넣어서 이제 동력 구하는 거 있었죠? 이제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 상수가 나왔던 것이 어떤 값이 일정하다고 가정했을 때 상수가 나온 거기 때문에 나중에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릴 텐데 자 무조건 와트입니다. 나중에 킬로와트를 구하라 그러면 와트를 구해서 킬로와트로 전환하는 거죠. 킬로와트와 와트로 전환하실 줄 알아야 됩니다. K는 10의 3승이기 때문에 만약에 1900와트면 1.9kW죠? 동글뱅이 3개니까 요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된다. 다음에 열 주울입니다. 주울도 MKS 단위계입니다. 뭔지 모르는데 열이 나왔다. 그럼 주울로 하시면 됩니다. 주울에서 열량 구하는 칼로리 있죠? 0.24 1주울은 0.24 칼로리 이렇게 칼로리를 쓰시면 안 되고 주울을 쓰셔야 된다. 만약에 단위에서 칼로리를 구하라고 나왔으면은 주울로 구한 다음에 칼로리를 전환해 주면 됩니다. 모든 공식은 MKS 단위로 왔다가 다시 나가는 겁니다. 그쵸? 그래야지 변화에 어떤 다양한 변화에 견디기가 좋습니다. 적응할 수 있고요. 직접 가는 거는 빠르긴 하지만 변화에 견딜 수가 없죠. 다음 밀도입니다. 밀도는 킬로그램 퍼 메터 3승. 비체적은 밀도는 단위가 로우라고 그랬죠? 역수입니다. 비체적. 비중량 감마라고요. 로G 밀도의 중력 가속도를 곱한 겁니다. 요거는 중력 가속도 곱했으니까 킬로그램 퍼 메터 3승 곱하기 메터 퍼 세크 제곱. 그래서 킬로그램 퍼 메터 제곱 세크 제곱 이렇게 나온다 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통은 이렇게 안 쓰고 뉴턴 메터 퍼 세크 제곱으로 쓰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잘못됐습니다. 뉴턴 퍼 요게 뉴턴이 되니까 메터 3승 이거 많이 보는 단위죠. 또는 킬로그램 포스 퍼 메터 3승. 자, 그래서 물 같은 경우에 비중량은 9800 뉴턴 퍼 메터 3승이 되고요.
킬로그램 포스퍼 메터 삼승. 그쵸? 이렇게 단위가 바뀌면서 숫자가 바뀝니다. 비중량, 물의 비중량입니다. 비중량 두 가지가 있다는 거. 비중은 비율이고요. 온도는 칼빈입니다. 무조건 칼빈입니다. 다음. 자, 이제 화학과 전기의 기초입니다. 화학과 전기는 항상 양립하죠. 밀접하죠. 밀접하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원자와 분자, 물질의 구성입니다. 물질은 원자로 되어 있고요. 모든 물질은 원자로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리처드 파이만이 저기 인류가 디스토피아, 멸망한 세계에 갔을 때 단 하나의 과학적 지식을 준다면 무엇을 하겠느냐 했을 때 세상 물질은 모두 원자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하는 말을 했답니다. 자, 원자. 자, 원자는 가장 최소 입자이고 더 이상 깨어지지 않는 입자입니다. 근데 물리적으로 원자를 깰 수가 있죠. 원자 양성자로 깨고 양성자도 깨서 쿼크로 깬다는데 우리는 거기까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냥 원자는 깨어지지 않는 최소 입자다. 화학에서는 원자 이하를 다루지 않습니다. 화학과 전기에서는 원자 이하를 다루지 않기 때문에 원자는 물질을 구성하는 최소 입자다. 이렇게 이해하고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다음 분자. 분자는 특성을 나타내는 최소 입자다. 조성하는 최소 입자고 특성을 나타내는 최소 입자다. 라는 거고요. 분자. 분자는 하나 이상의 원자가 구성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이온. 이온은 전하를 띠는 원자 또는 원자단을 말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온은 이제 전하를 띠기 때문에 전자가 더 적거나 전자가 더 많거나 그런 상태를 나타내게 됩니다. 자, 여기서 요거 중요한 그림입니다. 요거. 자, 원자는 최외곽 전자가 8개일 때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8개일 때 가장 안정적이다. 안정적이다. 이거를 옥테드라고 하고요. 라틴어로 그랬습니다. 옥테드를 이루었을 때 가장 8개를 위해서 가장 안정적이다. 그래서 8개인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트륨 같은 경우는 최외곽 전자가 하나입니다. 그래서 얘는 8개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를 버리고요. 염소 같은 경우, Cl 같은 경우에는 최외곽 전자가 7개입니다. 7개이기 때문에 하나를 끌어와서 8개를 맞추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전하가 되는 것이고요. 얘는 하나를 버렸기 때문에 11개가 있죠. 10개가 남죠. 그래서 플러스 전하를 띠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염소와 나트륨이 아주 친합니다. 왜냐하면 얘는 주고 싶어 하고 얘는 받고 싶어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얘랑 둘이 결합해서 만드는 것이 NaCl, 염화나트륨, 바로 소금입니다. 8개를 맞춰야 된다는 거, 이거 대단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공식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다음 문제를 이해하는 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계속 나오네요. 원자란 물질을 구성하는 입자 중 가장 작은 입자를 말한다. 돌턴의 원자설. 이거는 가끔 중요하진 않은데 가끔 문제에 돌턴의 원자설로 맞는 것은 하고 나올 수 있는데 딴 거는 우리가 아는 상식과 동일하고요. 원자는 더 이상 쪼갤 수 없다. 화학적으로는 더 이상 쪼갤 수 없다고 그랬죠? 물리적으로는 쪼갤 수 있는데 화학적으로는 더 이상 쪼갤 수 없다. 그리고 원자의 크기, 원소의 원자들의 크기, 모양, 질량이 같고 다른 원소의 원자들의 크기, 모양, 질량이 서로 다르다. 요게 잘못됐습니다. 요거는 돌턴의 원자설은 그런데 우리가 아는 상식과는 다르죠? 우리가 아는 상식에는 질량도, 모양도, 크기도 다를 수 있습니다. 요게 다르다는 거. 원자의 크기가 달라도 질량이 같을 수 있습니다. 동위원소 때문에. 요 부분만 우리가 알고 가면은 돌턴의 원자설을 고를 수 있습니다. 화학 변화 시 원자들이 없어지거나 생성되지 않는다. 요거는 현재 이론과 같죠? 화학 물질은 하나의 원자와 다른 원자가 정해진 수의 비율로 결합함으로써 이루어진다. 배수 비례의 법칙입니다. 요건 아직도 유효합니다. 요건 화학적으로 동의. 요게 다른 것. 돌턴의 원자설은 요런 게 달랐다 정도 알고 계시면은 요게 나왔을 때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다. 자, 배수 비례의 법칙.
A, B 두 원소가 결합 시 두 가지 이상의 화합물을 만들 때 A 원소의 일정량과 결합하는 B 원소의 질량 사이에는 간단한 정수비가 성립한다. 뭐 그런 거죠. H2 플러스 O는 H2O 뭐 1대 1대 1이라는 거. 아니면 이산화탄소 C 플러스 O2 이것도 뭐 간단한 정수비네요. CO2 1대 1대 1 어떤 거는 1대 2대 1 나오는 것도 있겠죠. 뭐 여러 가지 결합에 따라서 그게 배수 비례의 법칙이다. 정수비가 된다. 이게 돌턴이 얘기했다. 정도 아시면 되겠습니다. 분자란 원자 1개 또는 2개 이상의 물질이 모여 물질의 특성을 가지는 최소 입자. 요게 중요한 말이죠. 2개 이상이다. 뭐 단원자 분자는 하나, 이원자 분자는 둘, 삼원자 분자는 셋, 고분자, 단백질, 플라스틱은 이제 분자량이 만 이상, 뭐 한 100개, 원자가 100개, 1000개 정도 결합, 10,000개 이상 결합된 거죠. 또 분자는 상태에 따라서 고체, 액체, 기체, 플라즈마 상태로 존재한다. 요거는 좀 이따 다시 한번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온입니다. 이온은 그 정기적 성질을 띠는 거죠. 플러스 전하를 띠거나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거라. 플러스 전하를 띠면 양전하, 마이너스 전하를 띠면 음전하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NA는 플러스 전하를 띠고 CL은 마이너스 전하. 왜 이렇게 띠는지 아시죠? 8개를 만들기 위해서 나트륨은 전자 하나를 버리고 염소는 전자 하나를 끌어와서 그렇습니다. 이거를 양전하, 이거를 음전하라고 합니다. 보통 이온은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일반적 상태의 이온은 이제 그 물에 녹았을 때 이온에 띄죠. 전하를 띱니다. 자유롭게 띄는데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우주에서는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겠죠. 근데 우리가 보는 경우는 물에 녹았을 때 이온을 띈다.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온의 형성, 이온은 원자가 전자의 일정 전자수를 유지하려는 경향. 일정 전자수가 뭐냐? 최외곽 전자를 8개 유지하려는 성향입니다. 그걸 일정 수량 유지하는 성향. 그러기 위해 때로 전자는 다른 원자에게 전자를 보내거나 다른 원자에 있는 전자를 얻어 전체적인 전기적 중성이 깨어지면서 이온이 된다. 깨어지면 이온이 된다. 자, 이런 이온 중 분자 이온은 중성 분자에서 수소 이온과 같은 기본 이온과 조합에 형성되는 중성 분자가 기본 이온을 잃어버려 형성이 되는 중성 분자가 기본 이온을 잃어버려 형성이 된다. 이런 종류는 산 관련된 반응이 나타난다. 이제 그 이온인데 뭐 Na 플러스 이온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나죠. 단원자 분자 기본 이온인 거고 분자가 되는 거는 뭐 NaH3 플러스 이온 같은 H4 플러스 이온 같은 경우 요런 게 이제 그 원자 단에 의한 이온이 됩니다. 다음 뭐 이온의 종류 양이온 나오고요. 음이온 나옵니다. 라디칼 이온이라고 하는데 라디칼은 어떤 거냐면은 물로 얘기를 들면은 H2O가 있는데 강한 열이 작용합니다. 열이 작용하면은 H 떨어지고요. HO로 분리가 됩니다. 얘는 중성 상태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가 그냥 H 하나가 있고 그냥 떠돌아 다니는 겁니다. 따라서 대상의 활성이 높죠. 그런데 이게 또 너무 많이 온도가 올라가다 보면은 이 전자가 떨어져 나가고 H 양성자만 홀로 남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라디칼 이온이고요. 이 상태가 플라즈마로 보기도 합니다. 자, 플라즈마는 이런 거고요. 산소 같은 경우에는 최외곽 전자가 6개가 있죠. 이 상태로 존재합니다. 온도가 높으면요. 더 높으면 전자가 떨어져 나갑니다. 그러면서 플러스 될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게 굉장히 활성도가 높은 산소가 되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라디칼 이온이라고 하는 겁니다. 라디칼 이온. 또는 플라즈마. 더 많이 떨어져 나가면 이제 플라즈마 상태. 보통 플라즈마 상태는 이제 수소가 많이 나타나죠. 전자가 하나도 없이 되는 겁니다. 이런 상태가 이제 라디칼 이온 플라즈마 상태에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라디칼은 중성입니다. 전기적 저항이 없어서 이온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데 라디칼 이온도 있고 중성인 라디칼도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됐습니다. 이거는 라디칼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는 일반적으로는 알 필요가 없죠. 화학적에서는. 그런데 우리는 연소를 하기 때문에 고온에서 라디칼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연소를 이해하는데 필요하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주기율표입니다. 자, 여기 많은 원소들이 쓰여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는 알 필요가 안 외우셔도 됩니다. 안 외우셔도 되고요. 수소는 원자 번호 1, 그리고 원자량이 1입니다. 원자량. 그 다음에 자, 플러스 1이 있죠? 플러스 1은 쉽게 여러분이 결합선으로 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합선. 어떤 원자가 분자가 될 때 결합선으로 알고 계시면은 크게 다르지 않다. 크게 다르지 않다. 아까 Na 나트륨 나왔었죠? Na 플러스가 이온이 된다고 그랬죠? 예, 결합선이 하나 있는 겁니다. 이거 플러스로 결합선이 생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리튬도 플러스로 결합선이 하나, 나트륨도 하나, 칼륨도 하나.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헬륨은 결합선이 없다. 한마디로 결합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화학 결합이 안 일어나는 애들입니다. 헬륨 원자 번호 2고요. 원자량은 4입니다. 반드시 요거 원자량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요 원자량을 알아야 되는 문제가 나옵니다. 1차에서 나오고 2차에서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2조 요거는 요거는 알칼리 금속이라고 그러죠. 알칼리 금속. 얘는 알칼리 토금속. 알칼리에 좀 준한다 해서 알칼리 토금속. 3족. 자, 여기까지는 금속이고요. 여기 있는 거, 수소 빼고 이 부분들은 다 금속입니다. 금속. 자, 여기는 비금속. 금속이 아닙니다. 붕사와 규소는 준금속에 포함된다고 그러는데 비금속으로 칩니다. 준금속 성질을 가지는데 비금속으로 봅니다. 비금속. 자, 이건 완전한 비금속이고 이건 비금속으로 본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이거 하다 보니까 자꾸 자, 그리고 3족은 결합선이 3개겠죠? 이렇게 3개. 4족, 탄소. 아주 중요한 물질이죠. 탄소 원자량 12. 반드시 암기하셔야 되고요. 얘도 반드시 암기하셔야 되고요. 자, 결합선이 4개, 결합선이 3개. 산소 원자량 16. 원자 번호가 2. 3, 4, 5. 6, 7, 8이죠? 배수입니다. 6, 7, 8 배수. 원자 번호의 배수가 원자량입니다. 원자 번호의 배수가 원자량이 된다. 그죠? 좀 더 높네요. 얘는 좀 더 높더라고요. 얘도 좀 더 높고요. 원자 번호 9, 원자량 19. 그 다음에 네온 원자량 20, 원자량 10. 나트륨 원자 번호 11, 원자량 23. 결합선 하나. 마그네슘 자 24, 원자 번호 12, 얘는 13, 14. 요거는 얘네들은 약간 좀 덜 중요하긴 합니다. 여기서. 근데 얘네들은 또 중요하죠. 얘네들은 또 중요해집니다. 얘네들 여기까지 저기 밑에까지 요드까지 아주 중요하고요. 자, 요것들 다 암기하셔야 됩니다. 원자 번호 15, 16, 17. 원자 번호 당연히 암기하셔야 되고요. 원자량도 암기하셔야 됩니다. 원자 번호까지는 어쨌든 19, 18, 19, 20. 원자 번호 20까지 암기하셔야 되고요. 승질은 얘네들끼리 비슷하다.
같은 족 길이는 성질이 비슷하다. 보시면 됩니다. 얘네들도 가능하면 암기해 주십시오. 여기까지 암기 다 해주시고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요것들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한번 지우고요. 이거 싹 지우고. 자, 제가 얘는 결합선이 하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결합이 잘 되겠죠. 그래서 불소와 나트륨이 결합이 잘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산소와 수소가 결합할 때 몇 개가 필요할까요? 얘는 마이너스 2이고 산소는 마이너스 2이고 수소는 플러스 1이기 때문에 산소 하나에 얘가 두 개가 붙을 수 있겠죠. 왜냐면 결합선이 두 개고 얘는 하나니까. 그렇죠? 그러면 수소와 질소가 결합할 때 어떻게 될까요? 얘는 결합선이 세 개입니다. 얘는 하나, 둘, 세 개가 있고 얘는 플러스로 결합선이 하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결합하게 됩니다. 요게 결합 방식입니다. 요게 암모니아입니다. 암모니아. 자, 요거 말고 특별한 결합 방식들이 있긴 합니다. 뭐 그런 것들이 있지만 대부분 요것이 안정적으로 결합되는 것이고 이 외의 결합은 여기에서 나타나는 결합은 이제 불안정하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얘는 탄소죠? 탄소는 산소와 몇 개가 결합할까요? 플러스 되고 마이너스 되니까는 탄소 2개가 나오고요. 4개가 나오고요. 산소에서는 2개가 나오죠? 2개가 결합합니다. 이렇게 결합하죠? 그럼 요거를 우리는 CO2라고 부릅니다. 실제로 결합은 이렇게 결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CO2입니다. 자, 화학 분자 결합 방식, 그렇게 이루어진다는 거 아시면 되겠습니다. 영족은 결합선이기 때문에, 없기 때문에 화학적 결합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마그네슘과 산소는 어떻게 결합할까요? 1대1로 결합하겠죠? 2개. 그러면 3개인 애와 2개인 애는 어떻게 결합할까요? 3개인 애는 뭐 N, 2개, 하나, 뭐 N끼리 할 거고요. 뭐 2개. 이렇게 결합할 수 있습니다. Mg 마그네슘. 뭐 다양한 방식으로 이렇게 결합이 가능합니다. 안정적으로. 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산소끼리도 결합을 하고요. 다음. 자, 화학 반응입니다. 화학 반응은 대부분이 산화 반응과 환원 반응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산화 환원으로 다 설명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산화. 먼저 산화 보시겠습니다. 산화란 산소를 넣거나 수소 또는 전자를 잃는 것이다. 먼저 산화 반응을 얘기할 때 옛날에는 이제 뭐 불에 태우면 산화가 일어나는 거죠. 산화죠. 연소 대기도 녹쓰는 것도 다 산화죠. 그래서 봤더니 산소를 얻으니까는 반응이 일어나더라. 그래서 먼저 산화 반응을 산소와 반응한다. 산소화된다. 하고요. 그 다음에 환원 반응을 산소를 빼니까 원래대로 돌아오더라. 대표적인 게 철입니다. 철. Fe3 Fe2 O3인가요? 예. 제2산화철. 자, 여기 있는데 여기에서 산소를 빼니까 Fe 처리됐다가 FeO3가 됐다가 O가 되겠죠? O 됐다가 다시 산화하니까는 녹이 슬더라. 그래서 여기 되돌아온다. 그래서 환원이다. 그런 거죠. 산소를 떼니까 되돌아오더라. 그래서 환원이다. 그러니까 그걸 봤더니 왜 환원이 되느냐? 산소 잃더라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산소만으로 얘기하다 보니까 설명이 다 안 되는 거예요. 산소가 없는 반응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볼 거냐? 그랬더니 수소가 있더라. 수소를 기준으로 하면 되겠네. 수소는 산소와 반대로 움직이면 되겠네. 그래서 수소를 얻으니까 환원이 되고, 수소를 잃으니까 산화가 되고, 수소를 들어오니까 환원이 되더라. 근데 수소와 산소가 반응하지 않는 화학 반응도 많죠. 그랬더니 뭘 기준으로 할까? 그랬더니 전자가 없는 반응은 없어. 전자는 반드시 필요해. 라고 하면서, 자, 전자를 이용한 그 산화 환원 반응을 게시한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전자를 잃으면 산화다. 전자를 얻으면, 그 환원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산화수의 증가라는 거는 바로 전자수입니다. 전자수. 산화수가 증가한다. 라는 거는, 먼저, 자, C 같은 경우에는,
C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산소랑 결합하면서 산소는 마이너스 2 안정적이 되는데 얘는 플러스 4가 되는 거죠. 전자를 줬기 때문에. 이건 산화수가 증가했어. 산화했어. 라고 보는 겁니다. 이제 산소랑 결합하면서 그런 반응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 그거는 이제 분자 단위에서의 반응이 일어나는 것이고요. 다음, 가연성 물질은 산화하면 환원제가 된다. 이게 뭐냐? 자기가 스스로 산화하기 때문에 상대방은 환원을 시키는 거죠. 그쵸? 내가 산화하고, 그러니까 가연성 물질은 산화하면서 환원제가 되는 거죠. 상대방을 환원시키니까. 다음, 알칼리 금속, 일조금속, 전자를 잃는 성질이 강해. 산화한다. 얘네는 전자를 잃죠. 잘 잃으니까 산화하는 것이다. 환원은 그 반대로 산화수가 감소한다. 먼저 HF 같은 경우에는 얘는 수소는 전자를 잃고 얘는 전자를 끌어들이죠.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환원하고 수소는 산화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조연성 물질은 산소를 잃게 되어 환원하며 산화제가 된다. 조연성 물질, 산소를 내뿜는 물질이 되는 거죠. 또 다음 할로겐 원소, 칠적 원소는 전자를 얻기 때문에 환원한다. 자, 전자를 끌어당기는 쪽은 그러니까 여기서 이 표에서 이쪽에 있는 이쪽과 이쪽이 결합했을 때 마이너스 쪽에 있는 것 쪽은 이제 전자를 끌어들이기 때문에 환원되는 쪽이고요. 이쪽은 이쪽이죠. 이쪽은 전자를 잃기 때문에 전자가 잃어서 플러스가 되기 때문에 산화되는 쪽입니다. 산화되는 쪽이고 여기는 환원되는 쪽이다. 탄소 같은 경우에는 자 여기 탄소 같은 경우에는 이쪽이랑 결합을 하게 되면은 환원하겠죠? 반대로 이쪽이랑 결합하면은 산화합니다. 산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경향성이 그렇다는 거니까 그렇게 보시면 된다. 다음 산과 연기입니다. 산과 연기. 산이란 금속과 치환할 수 있는 수소 화합물로서 수용액에 수소이온을 생성한다. 생성하는 화합물을 산이라 한다. 그러니까 수소이온이 있는 것. 신맛을 내며 금속과 반응하여 수소를 발생시킨다. 자, 금속과 치환할 수 있는 금속과 교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수소가 나타난다. 수소이온. 보통 원조에 보면 여기 H라고 별도로 되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H라고 나와 있는 것들. 그들이 대부분 이제 산성 물질이다. 산성 물질이다. 반대로 염기성 물질은 수산화기 OH-이온을 가지고 있는 화합물을 염기라 하고 염기 가운데 물에 녹아 수산화기를 생성하는 화합물을 알칼리라 한다. 알칼리가 바로 염기죠. 같은 말입니다. 자, NaOH 여기 수산화기가 있죠. 물과 녹아서 이제 수산화기를 내보내고 자, 수산화칼슘 이제 수산화기를 2개 내뿜습니다. 수산화기를 가진 화합물의 통틀은 말이다. 수산화 화합물들. 수산액이 OH- 수소와 산소 각각 하나의 원자를 결합하여 이루는 일가의 원자단이라는 거는 이렇게 일단 분자로서 작용하지 않고 이온화된 걸 얘기합니다. 이온화된 원자 덩어리 여러 개의 원자가 붙은 걸 원자단이라 표현합니다. 수산화물은 흡수성이 있어 대기 중에 수증기를 흡수한다. 수산화물은 물과 결합한다 라는 거죠. 수증기와 결합한다. 대표적인 게 물은 H2O죠. 얘는 HOH로 결합되어 있습니다. 얘는 수산화기고 얘는 수소기죠. 그래서 이 산과 염기가 결합하면은 H2O 물을 만듭니다. 중화가 되면서. 그 다음에 물을 만들고 여기에 있는 이 마이너스 이온과 수산화기의 플러스 이온이 결합하게 되죠. 결합해서 염을 만듭니다. 염. 소금이죠, 소금. 자, 이거 다시 한번. 자, 보면은 자, HCl
HCl이 있고요. 플러스 NaOH가 있으면 얘가 각각 이온화가 되겠죠? H 플러스 이온이랑 Cl 마이너스가 되고요. 그 다음에 Na 플러스 이온이랑 OH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럼 얘랑 결합을 해서 H2O를 만들고요. 얘랑 결합을 해서 NaCl을 만듭니다. 마이너스 없죠? 이게 염이고요. 소금이죠? 소금. 이 염이라는 거는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 다 염입니다. 산과 반응해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들. 물을 빼고 나머지가 다 염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NaOH 물과 염이 됩니다. 한마디로 소금물이 되죠. 자, 이 반응이 이렇게는 일어나지만은 역으로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걸 가역 반응이라고 그러고요. 역반응이 없는 반응이죠. 가반응만 있는 겁니다. 반응. 일반 반응이고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것을 가역 반응이라 합니다. 가반응과 역반응이 동시에 일어나는 것들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모든 화학 반응에는 열의 입출입이 대부분 있습니다. 뭐 전부는 아니고요. 흡열을 하거나 발열하거나 에너지 반응이 있습니다. 에너지 반응이 있다. 그래서 발열 반응은 열을 방출하는 반응. 자, 이렇게 탄소와 산소가 반응해서 이산화탄소 생성하죠. 그 내부 에너지가 감소되고 열은 방출하는 겁니다. 열을 방출하면은 내부 에너지, 갖고 있는 에너지는 감소한다. 반대로 흡열 반응이 있습니다. 흡열 반응. 열을 흡수하는 반응인데 대표적인 것이 산화수은을 분해하기 위해서 이런 반응이 일어나기도 하지만 이제 결합 반응 중에서 질소와 산소가 결합해서 열을 흡수합니다. 이산화질소가 나오는데 그래서 열을 흡수하기 때문에 되게 열을 차가워지겠죠? 한번 열을 흡수하기 때문에 차가워집니다. 자, 이거는 대기 중에 산소와 질소가 많지만 결합하지 않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열을 강제적으로 불어넣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럼 대기 중에서도 이런 열 흡수 반응이 일어나긴 합니다. 여기에 금속 촉매가 필요하고요. 고온의 금속 촉매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그게 일어나는 곳이 이제 그 자동차 엔진 같은 데죠. 그래서 엔진 같은 데서 이산화질소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 경우에 외에는 없다라고 보시면, 거의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흡열 반응과 발열 반응까지 해서 이번 시간은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